혹시 양수발전소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양수발전소는 상부댐과 하부댐의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상부댐의 물이 하부댐으로 내려오는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양수발전소는 1890년대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해발고도 수백 미터의 산 정상에 거대한 인공댐을 쌓아서 물을 가둔 다음 발전하는 방식으로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수발전소의 건설 과정과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에 적합한 지형을 찾아야 합니다. 상부댐은 물을 가두기 적합한 포켓형 지형을 이용하고 하부댐은 기존 계곡을 이용하거나 새로 댐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안반의 강도나 환경 영향 등 세부 조사를 거친 후에 설계를 시작합니다. 발전소를 완공하기까지는 장기간이 걸리는데요. 먼저 지하 깊은 곳에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들어갈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암석을 폭파하여 뚫는 방식으로 길게는 수 킬로미터의 산속 깊은 곳까지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터널은 모선 터널과 진입 터널이 있는데요. 모선 터널은 환기를 시키거나 배수관을 설치하고 각종 케이블을 포설하는 공간입니다. 진입 터널은 기계나 발전소의 장비들이 드나드는 주된 통로 역할을 합니다. 터널을 완성하는 데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터널을 만들면서 물이 이동하는 수로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상부댐에서 물을 받아들이는 도수 터널을 만들어주고 발전에 사용된 물을 하부댐으로 내보내는 방수 터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지하 발전소가 지어질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하 발전소는 산 내부 안반 속에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동굴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규모가 크고 난이도가 높은 공정입니다. 이 공정 역시 터널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굴착합니다. 발전소가 만들어질 공간이 완성되면 상부댐에서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수로를 연결해 줍니다. 이 수로는 물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수직 수압 터널과 떨어진 물이 발전소까지 흘러가는 수평 수압 터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 수압 터널은 모선 터널과 같은 방법으로 굴착하여 만듭니다. 수직 수압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 원형 커터가 달린 장비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터널을 만듭니다. 수직 수압 터널은 63빌딩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수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 건설을 위한 모든 공간이 완성됩니다. 터널을 굴착하면서 상부댐과 하부댐 건설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먼저 댐 건설을 위한 지반을 굴착합니다. 그 후 건설 과정에서 채굴된 암석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댐을 건설합니다. 하부댐은 기존 계곡이나 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 댐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물이 닿는 상류 쪽은 차수벽을 시공하여 누수를 막아줍니다. 댐이 완성되면 상부댐에는 물을 받아들이는 취수구를 만들고 하부댐에는 물이 방출되는 방수구를 설치합니다. 댐 건설 후에 약 1년 정도면 발전에 필요한 물이 차게 됩니다. 발전소가 지어질 공간이 만들어지면 내부 구조물을 시공하고 천정에 크레인을 설치해서 장비를 조립할 준비를 합니다. 그 후에 발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합니다. 건설이 완성되면 이제 발전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먼저 상부댐에 있는 물은 도수 터널을 따라 이동합니다. 도수 터널은 상부 저수지에서 수직 수압 터널 입구까지 물을 이송하는 완만한 경사 터널입니다. 지경은 약 5에서 10m 정도로 큰 터널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직 수압 터널은 고도차를 이용해서 낙차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이 터널을 통해 초당 수십 수백 톤의 물이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수백 미터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터널 내벽은 특수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수직 수압 터널의 높이가 400m라면 터빈은 400m의 물기둥이 누르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높이차가 커질수록 발전기가 더 빠르고 강하게 돌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로와 수압 터널 중간에 조압 수조가 있습니다. 조압 수조는 수압이 급격히 변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고속으로 흘려보내다가 갑자기 수로가 닫히면 물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수로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상승된 압력이 수로를 파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조압 수조 쪽으로 분출시켜서 압력을 낮춰줍니다. 수평 수압 터널은 수직 터널과 발전소를 잇는 구간입니다. 수직 수압 터널에서 내려온 고압수의 유속과 압력을 유지하면서 발전소까지 물을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평 수압 터널에도 강한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특수 콘크리트와 수압 철관으로 만들어줍니다. 발전소에는 2개 또는 4개의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의 개수만큼 수로가 분기하여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압수는 발전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양수발전의 핵심 설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먼저 수압 관로를 통과한 물은 거대한 주입구 밸브로 들어옵니다. 직경이 수미터에 달하는 이 밸브는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터빈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밸브를 통과한 고압수는 터빈이 있는 원형의 배관으로 들어갑니다. 달팽이 관처럼 생긴 원형 관로는 입구 쪽이 넓고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터빈 주위에는 가이드 베인이 있습니다. 가이드 베인은 터빈으로 가는 물의 양을 조절하여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합니다. 또한 고압수가 갑작스럽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장비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터빈을 돌리기 위해 가이드 베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가이드 베인이 열리면서 터빈으로 물이 유입되고 물의 압력으로 터빈이 회전하게 됩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면을 점점 좁히면서 동일한 유속과 압력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터빈은 발전기와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터빈이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발전기에 전기를 인가하면 강한 힘으로 회전하는 모터가 됩니다. 터빈을 통과한 고압수는 드래프트 튜브로 빠져나갑니다. 드래프트 튜브는 관이 점점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터빈을 지난 물은 여전히 빠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드래프트 튜브는 관의 단면을 점점 넓혀서 물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출구 쪽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드래프트 튜브를 떠난 물은 방수 터널을 타고 하부댐으로 흘러갑니다. 일반 수력발전소와 달리 양수발전소의 발전기는 2가지 역할을 합니다. 물을 하부댐으로 흘려보낼 때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되고 물을 상부댐으로 올릴 때는 펌프 역할을 하는 모터가 됩니다.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릴 때 모터는 엄청난 수압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양수를 할 때는 남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력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을 끌어올릴 때는 갑작스러운 전력 변화나 물의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를 서서히 가동하고 유량과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부 저수지로 옮긴 물은 필요할 때 추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양수발전의 장점 중 하나는 속도입니다. 가동 후 몇 분 내에 최대 출력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이 몇 시간씩 걸리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전력 수요 증가나 다른 발전소가 고장났을 때와 같은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1000에서 1400M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특정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 약 10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양수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기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24시간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에 양수발전은 전력 상황에 따라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운영됩니다. 양수발전소는 당초 심야 시간에 남는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끌어올린 후에 피크 시간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전기가 과잉 생산될 때 남는 전기를 소모시켜서 전력 개통을 안정화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전기가 과잉 생산되면 전력계통이 불안해져서 역시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려 전기를 소모시켜 전력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양수발전소는 컨테이너 수백 개 분량의 화학 배터리에 해당하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십 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오염물질도 거의 배출하지 않죠. 양수발전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기술입니다. 물의 높이차를 이용하는 이 단순한 원리가 앞으로도 가장 주목받는 대규모 배터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